뉴스 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7년) 만에 학교 선생님들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정부가 2013년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게 내린 법의 노조 통보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오늘 법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노동자입니다. 무조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정치와 권력의 입맛과 논리에 따라 부당한 규정과 조치로 탄압하거나 이용하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교조 선생님들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정치 활동이나 이념 편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죠. 우리 아이들의 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소통과 협력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저는 말썽꾸러기였고요. 청소년기에는 반항심이 강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과 사랑, 엄한 훈육으로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크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 당당하고 자긍심 높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한 학생들이 분명히 더 행복하고 더 바르게 잘 성장하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9월 첫째 주 금요일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곡은 영화 선생 김봉두 OST 중에서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보물입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듣고 왔습니다. 이민아님이 방금 맞박이 흉내 크크크. 예, 제가 맞박이를 너무 좋아했고 개콘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예, 정종철 씨 그립네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면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오종옥님, 어릴 적 골목에서 동무들과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생각나네요. 추억들이 되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일 1킥 잊지 마세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시네마틱 시사. 영화 감독이 뽑은 시사 이야기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화 마라톤과 대립군 등을 만든 정윤철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진짜 9시 되면은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계속 식당에서도 밥 못 먹고, 네. 예, 맥주도 못 마시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저녁 약속을 다 안 잡았습니다. 아하,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핑계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혼자 잘 노시나 봐요. 네. 예, 감독의 눈으로 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윤철 감독이 주목한 이번 주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미국에서 또 이제 흑인 남성이 총에 맞아서 예. 무려 20발의 총을 아이고. 맞아서 또
사망하셨죠. 네. 지난달 23일에도 한 흑인 남성이 이제 새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요. 총을 맞아서 이제 사망했는데 또 이번에는 이제 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근데 이제 좀 저항하고 좀 도망쳤나 봐요. 근데 그 네네. 뒤에다 대고 이제 총을 쐈는데 무려 20발. 그러면은 뭐 거의 탄창이 빌 때까지 막 거의 그냥 뭐 쏴댄 거죠. 네. 네, 이런 참 혼란 속에서 또 이제 슬픈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예. 한 흑인 스타의 죽음인데요. 네. 네네. 블랙팬서. 네. 예. 마블 시리즈 영화 그 블랙팬서의 주인공인 네. 그 체드윅 보스만이 그러니까요.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너무 젊은 나이에 불과 43세의 나이로 뭐 대장암으로 이렇게 참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하여튼 뭐 그 장면이 이번 주에 가장 좀 어쨌든 제 인상에 남은 좀 모습이었습니다. 네, 연이어 3명의 그 흑인의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블랙팬서의 보스만의 죽음은 아니 와칸다 포에버 이거 뻥이었습니까? 영원히 한다면서 왜 그렇게 너무 충격이에요. 네. 블랙팬서 뭐 저는 봤고 우리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본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블랙팬서는 사실 뭐 그냥 히어로 무리죠. 그러게요. 뭐 스파이더맨 네, 슈트를 입은 초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이제 인류를 구한다. 그게 그렇죠. 이제 그 히어로물의 공식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흑인이 대신 그 롤을 맡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죠. 그러게요. 뭐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뭐 캡틴 아메리카, 헐크 다 백인 히어로인데 예. 최초로 흑인 히어로가 이제 이 롤을 맡았는데요. 지금까지 뭐 이런 흑인 스타로서 이런 고해산 영화의 주연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드물었습니다. 뭐 덴젤 워싱턴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마블 시리즈의 어떤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이제 막 발탁돼서 너무나 영화도 잘 나왔고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아깝게도 정말 이렇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프리카 이제 와칸다 왕국이라는 가상의 그 나라에서 이제 왕위를 계승한 이제 티찰라 이 이제 주인공이죠. 네. 이 왕자 이제 이 왕이 될 이 사람이 왕세자. 예, 왕세자죠. 이 와칸다에만 있는 아주 희귀한 그 굉장히 귀중한 그 물질이 있는데요. 비브라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뺏기 위해 또 뭐 이제 찾아오는 그 적들과 또 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지자 이제 블랙팬서로서 이제 그 전쟁에 나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이 영화는 이제 우리 부산에서 촬영했죠. 그랬죠. 어떤 일부를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그 비브라늄을 이제 거래하기 위해 접선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갈치 시장과 부산이 아주 이제 쑥대밭이 되었죠. 네. 이 영화는 이제 한마디로 주인공 그 티찰라 왕세자의 성장 스토리이자 또 이제 SF 액션 대작이지만 그 밑에는 굉장히 흑백 갈등을 또 한 이야기의 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당이 누구냐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제 차별받는 흑인들을 그 비브라늄을 가지고 구해야겠다. 어떤 폭력적인 어떤 혁명을 시도하는 그 악당이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이제 우리 그 티찰라 왕세자는 안 된다. 비폭력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틴 루터 킹하고 말콤 엑스 냄새가 좀 나네요. 그래서 진짜 비폭력 투쟁을 늘 주장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말콤 엑스 폭력적인 어떤 혁명을 주장했죠. 그러니까요. 둘 다 결국 암살을 당했지만 두 캐릭터를 이렇게 SF의 상상으로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인이 된 배우 체드윅 보스만. 근데 이분이 블랙팬서만 출연한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뭐 중요한 영화들 출연했던 것 같던데요. 네네. 근데 아직 그렇게 엄청나게 많진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영화가 이제 그의 데뷔작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사실은 이분의 대표작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영화가 좋습니다. 제목은 42라는 이제 42. 제키 로빈슨의 등 넘버. 그렇죠. 류현진 선수도 지난번에 42번 들고. 그렇습니다. 바로 며칠 전 게임에서 이제 본인의 넘버가 아닌 42를 달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날은 메이저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다 42라는 등번호를 달고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그
이 영화 42의 그 실제 모델이었던 제키 네. 로빈슨이라는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 네, 아하, 그분을 예. 기리기 위해서 42번인 그분의 등번호를 네. 4월 15일은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8월 28일로 늦춰져서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날 42번을 달고 등판한 거고 그렇죠. 등판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이 영화는 이제 이 영화 내용은 당시에 1947년에는 흑인들은 니그로 리그라고 예, 예. 자신들만 그 이제 흑인들만 나오는 또 리그가 있었대요. 별도의 리그. 그래서 그렇죠? 흑인 리그. 네, 이제 거기에서만 뛰어야 되는데 그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 네. 지금의 LA 다저스 전신이죠. 여기에 단장이 이제 이 제키 로빈슨을 발탁해서 아하. 최초로 이제 메이저 리그에 등판시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엄청난 저항과 이제 뭐 협박이 이제 들어오고 상대 예. 팀들은 게임을 거부하고 이제 난리가 나죠.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차별과 협박을 딛고 이 제키 로빈슨은 진정한 야구 실력으로 이제 이 메이저리그에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다른 많은 흑인 선수들이 그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제 포문을 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제키 로빈슨이 4월 15일 날 첫 경기를 했던 아하.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은 모든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42번 똑같은 번호를 달고 나옵니다. 네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실 영화가 네네. 와칸다 포에버 블랙팬서인가요? 아니면 그 역사적인 미국 역사를 바꾼 제키 로빈슨의 실화를 다룬 42인가요? 네. 둘 중 어느 건가요? 아, 예, 뭐 블랙팬서는 이미 아까 좀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네.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고. 네. 네. 일단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베이브 루스는 야구의 역사를 바꿨고 네. 제키 로빈슨은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 맞아요, 뭐 이런 말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뭐 42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선택했고요. 네. 42는 이제 꼭 보신 분들 많이 없겠지만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영화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시작하시면서 말씀 주신 3건의 사망 사고, 특히 네. 그 중에서도 앞에 있었던 흑인에 대한 경찰의 총격, 그것과 이 영화 42가 주는 어떤 시사점, 요것을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진짜 그 미국에서는 아직도 총기 사용이 뭐 특히 경찰들이 흑인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나 쉽게 정말 총을 쓰고 있죠. 예. 근데 이러한 그 인종차별적인 것의 뭐 역사는 미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혀 뭐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은 남북 전쟁이 결국은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이었고, 그렇죠. 당시에 무려 6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어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서 네. 노예 해방을 이제 이뤄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인종차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네. 심지어 또 트럼프 시대에는 그런 걸 더 조장하거나 방관하면서 네. 지금처럼 계속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신우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들으시면서 미국 경찰들은 총기를 너무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총알 하나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사실 이런 좀 인종차별에 의한 폭력은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 그래서 흑백 갈등에 대한 영화도 뭐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죠. 네. 근데 뭐 현실은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픈데요. 그러게요. 참 근데 이번에 되게 또 좀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놀라웠던 것은 예.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I Have a Dream이라는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 연설 있지 않습니까? 연설, 나는 예.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1963년도에 수십만 명의 군중 앞에서 한 그 연설을 한 그날이 8월 28일인데요. 그래서 아마 42번 등판을 하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42번을 다는 날도 8월 28일로 정했던 것 같은데요. 아하. 근데 이날 마침 또 우리 배우 체드윅 체드윅 보스만 배우가 예.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 네. 참 우연일치치고는 되게 그러네요. 8월 28일 날 사망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참 마치 죽은 게 아니라 와칸다 고향으로 정말 영화처럼 돌아간 게 아닌가. 예,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그렇죠. 그럼 메시지를 던지고. 아하. 네, 참 뭐랄까 우연일치치고는 가슴에 던지는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네요. 네. 1865님께서 42 영화를 야구 팬으로서 감명 깊게 봤는데요. 체드윅 보스만 배우가 나왔다는 건 지금 알았네요. 모르셨나 봐요. 네,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이 영화로 이제 연기의 인정을 받아서 네. 이제 블랙팬서라는 이제 대작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 예.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네. 이분이 이
이 체드윅 보스만을 이제 영화 연기 학교에 다닐 때 네. 돈이 없어서 거기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거를 몰래 익명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요? 그분이 바로 나중에 알게 되는데 네. 덴젤 워싱턴. 덴젤 워싱턴.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멋진 유명해져서 분이네. 블랙팬서 시사회에서 만나서 아하. 내가 빚 받으러 왔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우스갯소리 했다고 합니다. 아하. 참 멋있네요. 아름다운 일하죠. 네. 네, 정말 연기도 잘하고 정말 그냥 포스가 네. 막 느껴져요. 덴젤 워싱턴이 보기만 해도요. 네, 네. 네, 그런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됐네요. 벌써 아쉽지만 이번 주에 정윤철 감독이 주목한 두 번째 이슈 무엇입니까? 네, 뭐 이건 약간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으나 뭐 또 한번 제 마음속에서 어떤 좀 뭐랄까 놀라움을 느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이 우리 기생충 박사로 유명하신 서민 교수님. 네, 서민 교수가 이제 주진우 뭐 시사 라이브 대담에서 현 정권보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더 낫다. 아하. 뭐 무능하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하. 시스템이 그나마 유지가 되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네네. 낫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무능력한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스템조차 망가뜨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전강훈 목사 같은 그런 분이면 이런 말 해도 참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가 보다. 나름 이렇게 중도적이고 지식인이신 분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아하, 예. 서민 교수님만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이 네. 그 문재인 정부나 또는 민주당을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시다가 네. 이렇게 돌아서서 오히려 비난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조국 흑서란 책도 네네네. 나왔고 이런 현상도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지금 이슈로 뽑으신 것이? 네, 뭐 이번에도 책 홍보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좀 발언을 세게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뭐 그 의도대로 되게 대서특필 되셨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심지어 야당에서도 하기 힘들었던 뭐 박정권이 더 낫다 이런 말은 같은 식구였던 야당도 하기 힘든 어떤 이제 초강경 발언인데 네. 초월적인 발언인데 이제 어쨌든 물론 이른바 그 조국 사태가 이제 진보 진영을 두 쪽 낸 건 사실이고 네.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무엇보다 정부랑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우선적으로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리 현 정권의 이제 뭐 위선과 이제 무능이 이제 밉다 하더라도 전 정권보다 뭐 나아진 게 별로 없다. 뭐 이 정도는 저도 충분히 뭐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전 정권이 더 나았다. 이런 얘기는 뭐 멀리 그 촛불 들고 이제 탄핵 집회에 나가신 분들까지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몇 달 전 총선에서 이제 180석을 만들어진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과연 뭐 이런 말씀에 동의할지는 제가 의문스러웠습니다. 뭐 감독님의 뭐 자유의 영역이니까요. 네네. 그거는 그러면 서민 교수 발언으로 인해서 생각난 영화, 그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마다 이제 깜짝 놀라게 해주는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크리스토퍼 놀란감 놀라운 데뷔작 메멘토가 떠올랐습니다. 메멘토, 예, 기억납니다. 지금은 이제 다크나이트, 뭐 인셉션, 인터스텔라,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최근 개봉하고 있는 테넷을 만든 이제 헐리우드 최고의 감독이지만 2001년 이 저예산 영화로 데뷔하면서 진짜 주목을 받았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영화가. 네. 그냥 막 기억상실증 똑같은 거 반복하고. 네, 이게 이제 기억상실증인데 이제 초단기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서 10분밖에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기억상실증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메모를 하거나 그쵸,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하면서 아내를 죽인 진범을 이제 추적하는 그런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영화를 생각하신 이유는요? 네, 뭐 앞에 이제 우리 기생충 박사님께서 이제 뭐 박정권이 무능했지만 그래도 시스템은 이제 유지되었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과거의 기억이 좀 갑자기 사라지셨나? 메멘토가 되셨나? 네네.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인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치 뭐 해방 직후 이제 막 혼란했을 때 아무리 그때 혼란하다고 해서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당시에 그렇게 시스템이 그래도 유지가 됐다면 어떻게 세월호 참사의 비극과 그 이후에 그 갈팡질팡한 정말 정부의 혼란스러운 대처가 있었겠으며 또 어떻게 보면 사이비 교주의 딸인 우리 최순실 이런 사람이 국정을 뒤흔든 게 과연 어떻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벌써 잊었다면은 참 심각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상실에 관한
최고의 걸작 영화인 메멘토를 이제 떠올렸고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도 몸에 문신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과거에 정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않도록. 새겨놓아야 될지 이런 아하. 또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2015년의 그 메르스와 지금 2020년의 코로나에 대한 이 대응만 봐도 아하, 예. 과연 어떤 정부의 시스템이 더 작동하는가를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서민 교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메르스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대해서 어떤 반론이 가능할까요? 메르스가 없었다면은 저희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예. 또 뭐랄까 지금 코로나 K 방역이라는 것들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든 것도 사실인데 네. 이제 그때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또 그 이후에 문책도 좀 당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통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제 보건복지부나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내부 승진을 시켜서 정은경 그랬죠. 질병관리본부장을 네. 발탁한 거는 또 이번 정부의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또 선택이었다. 아하.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그 특히 여자분을 네. 이렇게 그 어떤 질병관리본부의 장으로 네. 발탁한 그런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또 높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430 하나님 오늘도 기발하시네요. 크크 메멘토라니 주말에 집콕하면서 메멘토 복습 한번 해야겠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체드윅 보스만의 명복을 빌고요. 네. 참 젊은 나이 많은 것을 또 할 수 있는 멋진 배우가 우리 곁을 떠난 것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멘토 다시 한번 저도 많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봤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정윤철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5.9 MBC 라디오 불타는 금요일 저녁 화끈한 스포츠 소식으로 더 뜨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 도상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만 되면 좀 흥분을 해서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제 아내도 목소리가 달라진다. 좀 평정심을 유지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상현 기자 모셨는데요. 미리 살짝 이미 인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반갑습니다. 우리가 네. 또 한 번의 대결을 했는데요. 메시가 과연 바르셀로나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머물 것인가. 저는 머문다고 했고 도상현 기자는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다행입니다. 제가 챔피언스리그 결과는 이게 다음 주에 결과가 바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 완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메시 이적 관련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축구 얘기했고요. 이번 주는 야구 얘기 좀 해보죠. 네. 류현진 선수. 와, 정말 감탄 또 감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경기 그렇습니다. 예,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애미전 사실 지난번에도 마이애미를 상대로 정말 호투를 펼쳐줬었던 류현진 선수인데 네. 이번에는 사실 지난번 이제 마이애미가 돌풍의 팀이었잖아요 시즌 그렇죠. 초반에. 그러게요. 그때보다는 이제 살짝 페이스가 떨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류현진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게요. 6이닝 동안 1실점 또 확실한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네, 더구나 제가 이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그냥 거의 류현진 선수에 대비해서 우타자로 쫙 깔았고 그렇죠. 그 선수들 타율이 어마무시하던데요. 네, 3할 그러니까 막 류현진 타놓고.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왼손 투수다 보니까 네. 이제 타선에 우타자들을 많이 배치를 했잖아요. 이제 예. 노림수를 이제 타석에 가지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요. 류현진 선수 뭐 그게 우습게 상대 체인지업으로 혹은 이제 커브로 커터로 농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시즌 3승을 따내게 됐습니다. 체인지업, 커브, 커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뭐 그런 변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뭐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류현진 선수의 패스트볼 구속이 이제 90마일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킬로미터로 하면 이제 145km 정도가 되는데 예. 이게 사실 메이저리그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느립니다. 한 5km 정도 이제 느린 패스트볼 구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류현진 선수는 그 구속이 낮은 것을 이제 패스트볼 그리고 체인지업, 컷 패스트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 던지면서 상대 타자가 뭘 노리고 들어가든지 좀 허를 찌르는 그런 투구를 펼쳐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산체스, 식스토 산체스. 아니 쉽게 그냥 툭 던지는데 100마일, 툭 던지는데 99마일. 그런데 투런 홈런 맞고 류현진 선수는 훨씬 느린 공을 던지는데
그렇게 방망이들이 춤을 추고 헛스윙 유발하고 야, 참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가 사실 이번 경기에서 더 이 돋보였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에이스의 자격, 에이스의 가치를 또 이 경기에서 증명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팀 동료들이 뭐 수비면 수비, 뭐 주루면 주루, 이제 뭐 타석에서 득점 지원도 좀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사실상 이 혼자 경기를 책임졌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감독도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류현진이 따낸 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이 추켜 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감독도 그렇지만은 뭐 언론에서도 극찬에 뭐 아주 정도를 넘는 극찬을 하기도 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진짜 현지 반응이 난리가 난 게 뭐 디 애슬레틱이라는 매체에서는 이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으로 갔을 때 의아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류현진은 이날 경기를 통해서 자기가 왜 8천만 달러를 받는 선수인지를 증명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방금 전에 제가 팀 동료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류현진 선수만 이 오늘 경기를 이기려 온 것 같고 나머지 선수는 뭐 지러 온 것 같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큼 진짜 류현진 선수가 참 외로운 싸움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이게 무슨 얘기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뒤에서 류현진 선수가 잘 던져서 땅볼 유도를 하면 이게 이상하게 막 넘어지면서 송구 실수하고 2사 만루에서 딱 그 장면 그렇죠? 땅볼 유도했는데 3루수가 쇼 선수죠. 트래비스 쇼 선수죠. 이상하게 던져가지고 볼티모어전에서도 진짜 어이없는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이제 평균 자책점에도 손해를 봤었잖아요. 근데 요번 경기에서도 이런 이 수비 실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류현진 선수가 이 앞에서 가장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양이라면 이 뒤에 있는 선수들도 좀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리어카에 이 본인들이 올라타는 그런 느낌까지도 저는 경기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쫙 쳐다봤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하늘을 딱 쳐다보기 그 보기 드문 현상 아닙니까? 아, 그렇죠. 류현진 선수가 요런 장면이 이제 카메라에 노출하고 나서 본인이 또 후회를 했나 봐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아쉬운 마음에 그런 행동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이번 마이애미전에서도 뭐 야수들이 뭐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를 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에이스의 모습, 또 대인배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하나 팬들에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원래 하나 시절부터 소년 가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실점하면 졌다. 네. 그리고 9회 무실점하면 연장 갔을 수도 있겠다. 불펜이 날려먹거나. 그래서 그렇게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토론토는 한화에 감사해야 된다. 만약에 한화에서 그렇게 이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토론토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던질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닝 수잖아요. 네. 5회 결국 6회까지는 했지만 이 7이닝 이상을 던지는 모습 이걸 못 보여주는 것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의 평균 이닝이 이 경기당 평균 이닝이 한 5.1이닝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류현진 선수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 올 시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즌이 한번 중단되기도 했었고 몸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선발 투수들도 이 투구 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개수 늘리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의 올 시즌 평균 이닝 소화가 4.2이닝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류현진 선수도 사실 첫 번째 두 경기에서만 좀 이닝 소화 5이닝을 못 먹어줬잖아요. 그 이후로는 5이닝, 5이닝, 6이닝, 5이닝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58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류현진은 영화 BT에 나온 대사대로 자기 팀 8명과 상대팀 9명 17대 1로 싸워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2승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뭐 에러를 안타로 해가지고 막 그렇죠. 이제 정정이 되긴 했지만 자책점 이제 정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점은 이미 기록원이 수정을 했는데 그 나머지 1점에 대해서도 구단이 지금 이의 제기를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발 그런데 이 또 어마무시한 양키스 악의 제국 아니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류현진 선수 지난해에 이제 사이언 경쟁을 할 때에도 사실 이 비수를 꽂았던 팀이 이 8월달에 양키스였습니다. 이때 7실점을 하면서 좀
이 경쟁에서 많이 멀어졌는데 네. 사실 뭐 그때 양키스와 지금 양키스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주축 타자들이 지금 부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게다가 이 토론토가 양키스와 10경기가 남았거든요. 아직까지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어요. 올 시즌에. 네.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10경기가 될 텐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첫 단추를 아마 잘 꿰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동률 2위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정말 토론토 잘하고 있죠. 그렇죠. 중요한 경기인데 예상 이기 4승 달성합니까 못합니까? 4승 달성하죠. 하죠? 네, 합니다.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갔지만 다음 주에 한번 맞춰볼까요?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중간 평가 FA 지난 시즌 FA 선수 중에 류현진 선수의 성적 초기에는 뭐 토론토가 너무 비싼 값 주고 샀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적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선발 지난해 이제 겨울에 이 거대 계약을 맺은 선발 5명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뭐 게리 콜 선수라든지 아니면 게리 콜. 스트라스버그 예. 메디슨 범가너 예. 이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 선발들이 지금 뭐 많은 류현진 선수보다 더 큰 계약을 얻어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다 부상 혹은 이제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류현진 선수는 이 자기의 이 가치를 증명해냈다. 올 시즌 류현진은 예. 엑설런트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류현진 선수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류현진 선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광현 정말 기대 이상의 호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어율 평균이 0점대예요. 이제 0점대 또 진입을 했고 또 이 세인트루이스 경기를 보신 분들이면 좀 네. 약간 토론토 경기에 비해서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하. 득점 전 뭐 16점을 내주고 뭐 수비 잘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 좀 토론토랑 비교가 되는 부분도 너무 있을 것 쉽고 네네네. 긴장감이 좀 떨어지고 맞습니다. 어허. 이 김광현 선수가 0점대 평균 자책점 진입을 하면서 시즌 2승을 수확을 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셔널리그 신인왕 가능성도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데요. 신인왕 이게 우리만 기대하는 겁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신인왕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지금 뭐 김광현 선수가 워낙에 선발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인트루이스 경기가 많이 밀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블헤더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김광현 선수의 경기 출전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누적 기록이 좀 아하. 부족하잖아요. 뭐 다승이라든지 뭐 삼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신인왕 수상까지는 조금 담보하기 어렵더라도 이 득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요? 네. 오하나공구님, 도 기자님 시간 좀 늘려주세요. 벌써 프로 끝날 시간 저도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제작진의 지금 약속이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MBC 스포츠 플러스 도상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원하고 화끈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뮤즈의 스타라이트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주말 태풍 하이선 피해 받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This ship has taken me far away from the memories of the people who care if I live or die. 즉,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늙은 엄마가 엉망진창을 치우도록 할게요. 그냥 말해보세요. 제가 곧 할아버지가 됩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어 화를 꾸짖으며 즉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리며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아마도 감정, 즉 한 세대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녀가 나에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화 씨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매우 보기 흉했고 그의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보고 나니 좀 더 추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고 저는 아직 여기 있는데 감히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매우 기뻐했고 할머니는 나를 산전검진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4차원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끊임없이 아기를 칭찬하는 매우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큰 눈, 긴 다리, 활동적이고 기민한 그녀를 너무 칭찬해 남편의 부모님은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편리하게 NGOC 파이티 팔찌를 손에서 떼어 내 손목에 올려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연극이 최대한으로 공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는 어머니 가족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의 헤드라인은 확실히 화 가족이 영 레이디를 산전검진에 데려갈 것이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영기어 데트퉁은 그 과정에서 불화의 소문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드문 것은 약속의 분위기입니다.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의 뜻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다. 그의 부모가 그와 함께 있는 날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몇 가지 물건을 싸러 갈 예정이다. 어느 순간 엄마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결국 출산할 시간이고.